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고등학생용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10장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하기,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문제를 수정하고 협력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1.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다. 순차, 선택, 반복 구조 등의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이나 문서 파일에서 오탈자나 따옴표의 짝이 맞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또는 여는 괄호가 있는데 닫는 괄호가 없거나, 여는 따옴표가 있는데 닫는 따옴표가 없거나 하는 경우죠. 네, 종종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프로그램의 명령문에서 이런 짝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류가 나겠죠. 사실 책이나 문서 파일의 경우에 사람이 읽기 때문에 조금의 오탈자나 따옴표 짝 같은 경우가 맞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프로그래밍은 달라요. 컴퓨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수식을 작성할 때 여는 괄호가 있는데 닫는 괄호가 없는 등의 사소한 잘못에서도 컴퓨터는 바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돼요. 위에 수식을 볼게요.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네,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짝이 안 맞죠? 지금 요 괄호는 이 괄호와 짝이 맞고, 또 이것도 이것과 짝이 맞아요. 또 이거는요, 이것과 짝이 맞죠? 근데 이 녀석의 짝이 없어요. 이 녀석의 짝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F2가 28 이상이고 E2가 9 이상이면 A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F2가 26 이상이면 B라고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면 C라고 출력하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는 이와 같이 명령문을 작성하면 이 마지막에 있는 요 괄호에 짝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문제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여 추상화하고 단순한 형태로 모델링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내용을 살펴볼게요. 형식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형식 언어가 뭐냐면 특정한 법칙들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된 문자열들의 집합을 뜻해요. 네, 하나의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사람이 쓰는 자연 언어처럼 여러 가지 융통성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칙들에 의해서만 구성되고 이해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유한한 종류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수학이나 논리학, 컴퓨터 과학과 같이 논리적으로 명료해야 하는 그런 학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형식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게 뒤크 또는 다이크 단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n개씩의 x와 y로 이루어진 문자열 중
처음부터 x와 y를 세웠을 때 항상 x와 y의 개수가 같은 규칙을 갖는 단어예요.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볼게요. 요거를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x와 y를 세보세요. x 3개죠? y도 3개죠? 네, 그럼 이건 뒤크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x 3개고 y 3개죠? 마찬가지로 뒤크 단어예요. 이렇게 x와 y가 각각 3개일 때, 네,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각각 3개일 때 이것을 n이 3인 뒤크 단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뒤크 단어는 괄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x, y 대신에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쓰는 것 뿐이죠. 따라서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개수가 동일해야만 뒤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여는 괄호가 닫는 괄호보다 뒤에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여는 괄호를 산의 오르막으로, 닫는 괄호를 산의 내리막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은 지상에서 시작하여 지상에서 종료되어야 합니다. 네, 이 말은 산을 지하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 1층, 2층, 3층 또 다른 관계가 필요하니까요. 일단 여기서는 지상에 있는 산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산을 볼게요. 네, 이 산에는 오르막 내리막이 지금 네 쌍이 있는 게 보이세요? 빨간색 부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이 이렇게 네 쌍의 괄호로 순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세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 둘, 셋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산에는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산은 여는 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닫는 괄호. 작은 산은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산들의 연결 구조와 또 그 산 하나의 오르막 내리막 관계를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 즉 뒤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수식, 앞서 살펴봤었죠. 괄호쌍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과정도 이 뒤크 단어의 균형 조건, 즉 XY의 개수가 동일한가, 여는 괄호, 닫는 괄호의 개수가 동일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네, 밑에 이 스프레드시트 수식을 먼저 보면요. 네, 보면 지금 여는 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그죠? 또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닫는 괄호. 근데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이건 올바른 뒤크 단어가 맞는데 n이 2짜리죠. 여기까지.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의 쌍이 앞에 이렇게 있었으면 괜찮지만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뒤크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수식에서 괄호만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의 짝이 없어요. 그래서 뒤크 단어가 아니고 결국은 스프레드시트 수식의 괄호쌍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괄호로 표현한 문자 열이 뒤크 단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비버 챌린지의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문제. 네, 2017년에 독일에서 출제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해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바이크 펀, 마을의 새로운 명소래요. 여기가 어떤 마을의 어떤 구역인가 봐요. 지역. 여기 있는 자전거들은 자전거 나왔네요. 여러 구간으로 이루어진 코스들을 이동한다. 어떤 코스를 이동하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네, 자전거를 타는 어떤 코스인가 봐요. 근데 각 코스에는 여러 개의 내리막, 오르막, 평지 구간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코스들은 한 개 이상의 구간들로 이루어지며 그쵸. 오르막, 내리막, 평지가 한 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대요. 자전거의 속력은 처음에 시속 0km로 시작한다. 그래야겠죠?
내리막 구간에서는 이전 속력에서 시속 10km만큼 빨라진다. 오르막 구간에서는요, 10km만큼 느려진다. 평지에서는요, 선택할 수 있대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코스의 마지막에서는 시속 0km로 맞춰야 한대요. 또한 코스의 마지막에 도착하기 전에 멈추면 안 된대요. 아하, 이런 규칙이 있네요. 좀 까다로운 규칙인데요. 아래는 위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코스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평지 구간에서는 동그라미 안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속해도 되고 속도가 늘어나도 되고 10km 늘어나도 되고 10km 줄어들어도 됩니다. 사각형은 하나의 구간. 요 사각형이 하나의 구간이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시작을 해서 내리막이니까 속력이 10 늘어났죠? 한 구간에서 또 한 구간에서 속력이 또 10 늘어났어요. 평지에서는 속력이 늘어나도 되고 줄어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여기선 줄어드는 걸 선택했네요. 그래서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이니까 또 10 줄어들어서 0이죠. 그 다음에 내리막이니까 10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지니까 늘어도 되고 줄어도 되는데 주는 걸 선택해서 0이고, 그리고 여기는 늘어나는 걸 선택해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르막이니까 줄어들어서 0이고요. 마지막 끝에서 0으로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다음 중 규칙에 맞게 구성된 코스가 어느 것일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4개의 코스가 있어요. 아마 이제 바이크펀에서 어떤 대회를 만들려고 할 때 코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앞서 이야기됐던 그런 규칙들에 맞게 코스를 구성해야 되나 봐요. 그랬을 때 어느 것이 올바른 코스일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항상 문제의 상태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현재 상태는 각 자전거 코스 4개 있었죠. 그죠? 아까 A, B, C, D. 이게 규칙에 맞는 코스인지 규칙에 맞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상태고, 목표 상태는요, 각 코스가 규칙에 맞는 코스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 거예요. 답을 찾은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4개의 작은 문제예요. A가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B 코스가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C 코스가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D 코스가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규칙에 맞는 코스 하나를 찾는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이동할 구간수, 자전거의 처음 속력, 그리고 구간 종류별, 그러니까 내리막, 오르막, 평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속력 변화 규칙, 그 다음에 끝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속력이 0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하는 규칙 등일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설계해 볼게요. 자전거가 출발해서 6개의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내리막에서는 속력이 증가하고 오르막에선 감소하고 평지에서는 증가 또는 감소하며, 여기가 좀 중요해요. 끝 지점에 도착했을 때만 속력이 0이 되는 코스 찾기. 이 규칙에 따르면 앞서 예시로 제시됐던 이 코스도 정확히 이게 올바른 코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중간에 이미 0이 됐죠. 자전거가 멈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코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코스의 내리막을 여는 괄호로 표현하고 오르막을 닫는 괄호로 표현하자고요. 어차피 내리막도 10km 가속이고 오르막도 10km 감속이니까 속도는 똑같으니까 여는 괄호 닫는 괄호로 표현을 하자는 거고, 평지는 속도가 가속되는지 감속되는지 선택의 문제니까 일단 물음표로 표시하였다가 여는 괄호나 닫는 괄호로 바꾸기로 해요. 나중에. 그래서 바꿔서 이게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쌍이 맞는지
예, 맞는 조합이 나오면 뒤크 단어니까 이 문제 푼 거고요. 아니면 이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죠? A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잖아요. 처음에 내리막이죠? 내리막이니까 여는 괄호로 쓰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지잖아요. 평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물음표. 여기 오르막이죠? 닫는 괄호. 또 닫는 괄호. 또 닫는 괄호. 또 닫는 괄호. 네, 이걸 모두 다 연결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뒤크 단어 맞나요? 아니죠. 왜 이게 뒤크 단어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냐면 요 물음표는 여는 괄호일 수도 있고 닫는 괄호일 수도 있어요. 물음표가 여는 괄호, 즉 가속, 내리막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을 물음표가 닫는 괄호, 즉 오르막이라고 본다면 이 표현을 이렇게 재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뒤크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뒤크 단어가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부분, 이 끝부분에서 속력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늘어나는 게 10이고 줄어드는 게 10이었으니까 결국은 이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짝이 딱 맞아야지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0이 되는 건데 지금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 첫 번째 경우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네, 여는 거 2개 그럼 속력 20 늘었다가 닫는 거 4개 마이너스 40? 말이 안 되죠. 이와 같이 뒤크 단어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코스 B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리막이니까 여는 괄호, 평지니까 물음표. 내리막이니까 여는 괄호, 평지니까 물음표. 그 다음에 또 내리막이니까 여는 괄호, 또 내리막이니까 여는 괄호. 여러분들이 이 물음표 구간을 뭘로 바꾸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내리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를 오르막이라고 바꾸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뒤크 단어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코스 C는요. 예, 내리막이니까 여는 괄호, 여기는 물음표, 내리막이니까 또 여는 괄호, 물음표, 물음표, 여기는 오르막이니까 닫는 괄호. 이렇게 될 텐데요. 이건 앞서 나왔던 것과 조금 상황이 다르네요. 얼핏 봐도 요 물음표 구간을 닫는 괄호로 보고 여기도 닫는 괄호로 보고 여기를 여는 괄호로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짝이 맞고요. 그죠? 요것도 짝이 맞고 요것도 짝이 맞아서 여는 괄호의 개수와 닫는 괄호의 개수가 동일한 뒤크 단어임을 판별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여는 괄호가 10km 가속 구간이고 닫는 괄호가 10km 감속 구간인데 이 개수가 서로 동일하다는 건 도착 지점에서 속력이 0임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코스 D요. 네, 마찬가지로 해결해 보면 쉽게 이것이 올바른 코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제 해결 결과예요. 네, 이것을 자전거 코스를 우리가 괄호와 물음표 등의 기호로 단순하게 표현해 봤어요. 이런 걸 형식 언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뒤크 단어라는 형식 언어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된다는 것인데 결국 원래의 코스를 그리고 구간별 종류를 우리가 뒤크 단어로 재표현해서 그것이 뒤크 단어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로 바꿔버리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앞서 찾아봤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뒤크 단어 판별 문제를 프로그래밍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즉 어떤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 뭐 x, y, x, x, y, y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때 이게 지금 뒤크 단어인가요? 아닌가요? 네, n이 3짜리 뒤크 단어죠. 왜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서로 똑같죠. 얼마로요? 3으로요. 그러니까 n3짜리 뒤크 단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컴퓨터가 판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앞서 스프레드시트의 수식의 괄호쌍을 판단해서 오류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오류 검사 도구가 다 이런 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때요? 말은 어려운데 소스 코드는 매우 간단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X, Y 같은 알파벳 문자로 하지 않고 앞서 했던 것처럼 괄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판별할, 검사할 문자열을 입력해야겠죠. 네, 괄호를 쭉 들어 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는 괄호, 여는 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닫는 괄호, 닫는 괄호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그렇게 입력해서 brace라는 괄호죠. 괄호라는 배열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아주 명확하죠. 앞에서부터 그 저장된 배열 변수의 값이죠. 앞에서부터 쭉 검사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여는 괄호 개수 세보겠죠. 그 다음엔 뭐 해요? 여는 괄호가 아니면 지금까지 여는 괄호 개수 센 거에서 하나 빼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할 거예요? 네, 결국 최종적으로 오픈 값이 0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게 0이 아니라면 이건 에러죠. 예, 뒷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고 0이면 뒷그 단어가 맞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여는 괄호, 여는 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닫는 괄호, 닫는 괄호. 네, 뒷그 단어 맞죠? 이걸 입력하고 실행을 시키면 right rule, 올바른 규칙에 따른 뒷그 단어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 괄호 개수의 짝이 서로 안 맞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는 괄호, 여는 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닫는 괄호. 예, 닫는 괄호가 하나 부족하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wrong, 틀렸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에서 괄호의 짝이 맞는지를 검사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상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코드에 대한 주석을 교재에 넣어 드렸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살펴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이 프로그램 좀 수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괄호가 아니라 문자로 x, y 이런 식으로 입력된 문자열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는 물음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좀 키워드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음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는 괄호 아니면 닫는 괄호잖아요. 결국 물음표 자리에 여는 괄호 넣어보고 뒷그 단어가 맞는지 판별하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닫는 괄호 넣어보고 뒷그 단어가 맞는지 판별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꼭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10장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